보통 한 이 시간대쯤에 이제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의 23세 이하 대표팀이 경기를 치렀는데 이란하고 경기 0대0으로 비기면서 좀 답답한 흐름 속에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좀 비슷한 인상들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어쨌거나 뭐 이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는 대회는 아닙니다만 아시안 게임도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이제쯤에는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 출발부터 좀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일단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축구협회 차원의 문제죠. 좀 삐걱거렸던 게 사실이고 감독을 늦게 정했죠. 네, 한 1년 넘게 공석을 연령별 두다가. 대표팀 공석이다가 작년 이제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민성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1년 조금 넘었고 그래서 공석했던 기간이 길었다가 하나 둘째로 물론 우리는 계속 아시안 게임에 뭐 김학범, 황선웅 유명한 프로 출신 감독들을 많이 써오긴 했고 23세라는 게 좀 애매한 연령대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급하게 할 거면 연령대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뭐 전임 지도자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프로 출신 감독을 쓰놨는데 그럼 뭐 파악도 오래 걸리고 이 청소년 대표 특유의 어떤 상황에 적응도 늦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할 거면 더욱더 좀 별로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엔 좀 늦었습니다만 이미 시작했으니까. 네. 예. 아무튼 이번 아시안컵 첫 경기를 봤어요. 예. 봤더니 이민성 감독의 어떤 대전 감독 시절에 어떤 유명했던 전형적인 어떤 추구해온 바가 대충 비슷하게 방향성이 비슷했던 것 같고 전방 압박 일단 빡세게 하고 전방은 빡세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수들이 한국의 U23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 출신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풀타임 경험이 적거든요. 뭐 선발로 뛰다가 60분에 빠지던지 그래도 뭐 몇 년 전처럼 30분에 빠지고 이러는 경우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막 60분에 빠지고 보통 이러다 보니까 90분 경험이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민성 감독은 뭐가 무섭다고 자꾸 뒤로 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압박하고 있으니까 쥐가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지나가지고 쓰러지다가 일어나서 뛰는 다행인데 뭐 사실 별 접촉 없는데 당한 내측인데 부상 같은 것도 뭐 아까도 말했죠. 강성현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선수들의 최근에 어떤 1, 2년 동안 겪어온 스케줄, 대회 양상 그리고 단기 대회이기 때문에 체력 고갈 이후에 회복할 시간이 적잖아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경기 무승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처럼 조별리그 통과가 일단 1차 목표인 팀이라면은 그런 이제 매 경기 고강도의 압박 축구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23세 이하 아시안컵이나 혹은 우리가 9월에 치르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7경기, 6경기 혹은 7경기의 스케줄을 감안을 하고 이제 경기 플랜, 컨셉 이걸 짜야 되는데 약간 이민성 감독은 김정용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대전 시절에 하던 전방의 압박 축구. 그런데 똑같아요. 그때와 비슷한 점이 뭐냐면 압박에 성공하고 나서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의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지. 디테일이. 네. 근데 이게 뭐 누구는 대전에서도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맡고 나서 이제 9, 10, 11월 소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계속 같은 축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의 완성도를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든지 완성도란 내용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선택지를 바꿔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뭔가 집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회가 만약에 좀 성과가 안 좋다 이러면은 그런 물음표는 붙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우리 아시안게임 우승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민성호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저는 사실 아시안컵까지 생각했는데 아시안 게임을 상정하고 봤을 때는 그 대회가 뭐 월드컵, 유로, 뭐 성인 아시안컵 같은 것보다 경기팀이 더 짧거든요. 예. 요즘 월드컵은 막 5일 텀, 6일 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시안 게임 막 3일 텀에 연장전 갔어도 그냥 3일 텀 막 이래요. 2일 텀 아닌 게 감사할 정도로 되게 짧은 텀으로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뭐 연장 120분을 저 이민성식 축구로 하고 그 다음 경기가 4강에서 일본 막 이래 있어봐. 이게 우리가 회복이 아무리 와일드카드 박박 긁어왔어도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예.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 이란전 때 우리가 전반전에 그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취소된 김태원 선수 득점 장면, 그리고 후반에 이제 추가 시간에 나온 첫 번째 이날 경기 유일한 유효 슈팅, 그 정승배 선수가 컷백 해가지고 그 대구에 우리 정재상 네네. 선수가 뭐 아웃프론트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막혔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두 장면을 보면은 공격에서 우리가 컷백으로 만들어가는 디테일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두 장면이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축구를 하면서 그 두 장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것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압박으로 상대를 정말 여유를 안 주겠다라는 지향점 자체에 대해서는 감독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려면 그런 압박 이후에 how to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민성호가 10월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두 경기도 그랬고 11월에 판다컵 때도 그랬고 이번에 지금 이 아시안 23세 이하 아시안컵 첫 경기도 그렇고 이어지는 연속성의 문제라는 게 우려가 든다. 그런 점이죠. 이미 좀 늦은 얘기긴 한데 얘기 나온 기왕 얘기 나온 김이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이민성 감독 축구가 이런 스타일인 거 우리 원래 알고 있고, 이게 사실 톤토니 대표님 만났을 때 다른 축구 스타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또 압박만 할 거니까 안 돼,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런 말 안 했는데 지금 압박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홍명보 감독 AD 대표님 선임할 때 제시마 씨 선임 안 된다고 이임생 당시 전력강화 위원장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랑 이게 모순이 됩니다. MIK 어쩌고 하면서 중동 팀한테 뒷방 맞을 수 있어서 아시아 접해보지 않은 감독이 압박 위주로 카운터 프레싱 위주로 하는 것은 아시아에 맞지 않아서 그 A 외국인 감독은 안 된다 뭐 그랬거든요. 네. 압박 위주로 하는 내국인 감독은 그럼 국적만 다르지 뒷방 맞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기서 이임생 전 전력강화 위원장 할 말 있습니다. 내가 안 뽑았는데. 그건 그렇죠. 이임생 감독은 현영민 현 전력강화 위원장이 뽑았어요. 근데 이제 MIK가 어쩌고 그 뭐 전력을 세워서 같은 뭐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네. 예. 뭐 그래서 1차전은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사실 좀 많이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란하고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란이 A 대표팀은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계속 탑4 안에 드는 팀이지만 연령별 대표팀은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 연령별 대회에서 아예 본 적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예선을 통과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란을 잡지 못했고, 이제 레바논을 우리가 잡아야죠. 레바논 못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네. 이제 솔나라. 왜 레바논을 못 잡으면 큰일이냐? 마지막 경기가 지금 현재 23세, 20세 이하 대표팀 아시아의 패왕이라고 불리는 깡패죠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연령별 대표는 일본하고 맞짱 수준이야. 일본보다도 더 잘해요. 그 황선홍 감독이 벌벌 떨었던 황선홍 감독이 입만 열면 우즈벡 무서워. 입만 열면 그 말했어.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리그 안에 올림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렇죠. FC 올림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연령별 선수들을 모아서 프로 1군에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 육성을 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 때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행까지도 이어졌고, 지금 뭐 아시지만 우리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후산오프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성이 돼서 유럽으로 가서 맨시티까지 입성을 했고. 참고로 이번 우즈벡에는 그 올림픽 선수가 8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8명은 청소년 대표 만나서 뭐 합숙하고 잠깐 온 게 아니고 1년 내내 발을 맞춘 선수들이고요. 그 올림픽 팀이 제가 찾아봤는데 우즈벡에서 1부 승격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강등돼서 2부에 있긴 한데, 지난 2025 시즌에 2부 우승팀, 우승 승격한 팀이랑 선수차가 3점인가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2부에서는 거의 굉장히 높은 순위를 유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바논전에서는 승점을 무조건 갖고 와야 마지막 경기 결과를 보고 우리가 토너먼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레바논한테 이기긴 했는데 3대 2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도 우즈벡을 상대로 2골이나 넣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조금 우즈벡이 느슨해진 사이에 레바논이 이제 추격해 와가지고 3대2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바논도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강상윤 선수가 이탈을 했고 김태원 선수도 지난 경기에 좀 부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카드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차전, 그러니까 이게 2차전에서 어느 정도 또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긴 돌려야 돼요. 이런 여기 여러 불안감을 과연 이민성 감독이 잠재우고 승리로 만들어가지고 좀 토너먼트행에 청신호를 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저는 이 한국 경기 전날에 베트남 경기도 봤거든요. 근데 베트남 경기가 그 제다에 킹 머시갱이 시티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수페르코파 하는 경기장 바로 옆에 보조구장이에요. 네, 보조구장에서 그러니까. 했더라고. 네, 보조구장에서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스페르코파를 그 안에서 하고 맞아요. 네. 아시안컵은 보조구장에서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 요즘에 이제 점점 피파도 그렇고 AFC도 그렇고 그런 대회의 참가팀 숫자를 늘리니까 경기가 빡빡해지니까 지난번 17세 이하 월드컵은 아예 그 카타르에 있는 축구센터 아스파이어였나? 아, 예. 거기 안에서 했잖아요. 그냥 예. 중계 설비 딱 면이 고정해 쭉 놓고. 있는데 그냥 쫙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들 이번 우리 1차전도 그 알샤밥 트레이닝 센터 쪽에 있는 경기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갑자기 베트남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베트남이 세트피스 준비 되게 잘했더라고요. 예. 예. 베트남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격 세트피스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아. 그러니까 세트피스에서 상대를 따가지고 두 골을 넣을 거라고는 전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예. 그리고 세트피스 할 때 공격은 약속된 플레이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치는데 세트피스 수비는 신장의 열수가 있으면 원래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티가 많이 안 나게 되게 잘 준비해 왔더라고요. 전 솔직히 놀랬습니다. 중계하면서. 놀랐어요. 요즘에 아시아의 다코스를 넘어가지고 이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 식버지께서 네. 식사마께서.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 좀 약간 이민성호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리아를 5대0으로 이긴 일본이야 그냥 그래 일본 너네는 니들 길을 가란데, 베트남도 지금 요르단을 저렇게 전략적으로 잡는데 우리는 뭐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지금 강상윤 선수도 다쳤고 뭐 부상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레바논과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순서대로 만나게 되는데 그 경기들에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주면서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고 좀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또 경기가 있으니까요. 8시 반부터 경기가 있으니까 좀 마음 졸이면서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함께. 아니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좀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벌벌벌. 네, 저는 좀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8강 가면은 어느 팀이랑 유력해요 상대가? 네, 그려 봤는데 누구였더라? 제가 뭐 볼게요. 설마 베트남은 지금. 아니겠죠? 베트남은 일본이 유력합니다. 예. 조 2위로 올라온다 쳤을 때 일본이 유력해요. 예. 우리가 C조 2위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D조 1위군요. 예, 이렇게 어디더라? 만나는군요. 디주리가 어디지? 저 얼마 전에 당장 며칠 전에 그 방송할 때 그거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최근에 좀 연령별 대표팀이 다 안타깝습니다.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괜찮다,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팀은 백기태 감독의 17세 이하 대표팀 뿐이었던 것 같고, 솔직히 냉정하게 20세 이하 대표팀도 그렇고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도 그렇고 좀 안타까워요. 네, C조 2위가 되면 이제 D조 1위인데 지금 D조 1위는 호주고 호주. 2위가 이라크, 3위가 중국인데요. 네. 이라크, 중국은 솔직히 좀 많이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중계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중국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에 판다컵에서. 네. 진짜 중국 욕 나오더라 어저께 경기 중계 방송하면서. 하지만 이라크도 그렇고. 한국은 판다컵 우승했습니다. 하긴 했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죠. 위기에 강한 이민성 감독이다. 남은 두 경기 우즈베키스탄 그냥 지려밟고 2승 1무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기대도. 근데 그런 연령별 대표팀 얘기할 때 한결같이들 하는 얘기인데, 언젠가부터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보면 에이스가 잘 없다. 그러니까 뭐 에이스가 꼭 이강인 선수처럼 뭐 경기의 흐름을 혼자 좌지우지하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툴이 완전 확실해서 이 선수한테 공 주면 일단 그거는 한다, 이런 게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U20 월드컵 우승할 때는 한국이 킥이 좋은 게 굉장히 무기였죠. 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돌파 원툴, 이 선수 떡대는 확실해서 등딱은 확실히 한다, 이런 게 한 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애매한 크기의 육각형,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게 한 능력치가 다
딱 이런 선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축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유독 네.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유독. 저는 이번 대회 첫 경기는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느라고 하이라이트만 봤고 그냥 전반적으로 연령별 대표들의 부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 이 타이밍에 22세 이하 제도를 K리그 1은 사실상 포기했고 야, 그 다음 다가오는 연령별 대표 되면은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경기 경험 문제가 더 눈에 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런 어떤 선수들을 의무 기용하는 제도 없이 경쟁해가지고 우위를 점해야 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이제 지도자들의 성향이 과연 우리가 딱 정말 그렇게 동등한 이 눈높이에서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제도를 없앤 게 앞으로 다가오는 연령별 대표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은 이것도 말이 많을 것 같다. 아, 그런 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한국이 이번에 U23에 한국의 대한민국 국적의 U23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다 뽑진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유럽 진출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유럽파들이 대거 만약 선발이 되면은 한 7명이 됩니다. 뭐 김지수, 양민혁, 뭐 윤도영, 김민수, 뭐 질비하죠. 뭐 강민우. 근데 그래서 아 유럽파는 원래 못 뽑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 유럽파 있고 레바논도 유럽파가 있고 다른 나라는 심심찮게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일본의 그 선수 이름 뭐지? 유럽파 선수는 프랑크푸르트로 요번에 이적했는데 이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냥 진짜 어린 유망주라고 산 게 아니고 전력감으로 산 거거든요. 겨울에 영입했으면은 진짜 귀한 훈련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차출이 됐더라고요. 일본 축구협회가 무슨 마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포르티모넨스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아닌 2명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협회에 좀 주십시오 능력이 또 도마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일본은 21세 대표팀이에요. 우리보다 2살이 연령이 어립니다. 고스이 케이타. 예. 네, 일본은 지금 연령별 대표를 운영하는 목표가 그쪽은 저기 LA 올림픽이기 때문에 2028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1세 대표팀이 나왔는데 시리아를 5대 0으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이 세대에서 유럽을 많이 가 있어서 빠져서 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봤는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일본이 대학 선수 많다고 에이 대학 선수네 뭐 이랬다가 22년에는 그 말은 안 했거든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일본 21세로 나왔고 대학 선수 많았는데 그 대학 선수가 그때는 무명이었지만 사실은 미토마카오루, 우에다 아야세, 하타테 레오 유럽 아직 안 간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 선수들 지금 다 유럽파입니다. 스쿠바 대학교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일본은 저 연령에서 경기 경험을 못 쌓으면은 대학 리그 가서 경기를 뛰어요. 예,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제도가 있죠. 예, 경기 네. 경험을 쌓게 해주는 방식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덜커덕 연령별 선수 의무 기용 제한을 지금 그냥 철폐한 사실상 상황이니 폐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때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제도가 잘 걸려가지고 효과를 봤지만 지금 막상 보면은 뭐 홈그라운 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도 더 레벨이 높은 리그들이 다 그게 고민이에요. 자국의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일부 리그에서 경기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막 의무 기용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리그들은. 근데 우리는 역으로 잘 있던 하고 걸 있다가 됐던 걸 없앴어. 네. 신기하긴 해요. 예, 뭐 이야기가 좀 많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일단 돌아가는 걸 보고요. 이제 향후에 레바논전 그리고 우즈벡전을 보고 다음 주는 조별리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방송할 테니 예. 새도리깨를 한번 휘둘러 보든지 김정용의 새방망이. 근데 두 분 이미 조졌다를 전제하고 머릿속에 그 모습밖에 안 그려지시는 것 같은데 안 조졌을 수도 있잖아요. 안 조졌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요. 킹우의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김용학 포르투갈에서의 허송세월 여기서부터 뒤집는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칼춤 출 수도 있지.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선택 없이